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미분을 시작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한 건 함수 극한이랑 연속인데 사실은 미분하려고 배운 겁니다. 그죠? 좀 밑밥 깔아 놓으려고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수학 2에서 이제 좀 재미있는 게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재밌다는 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렵고 중요하고 뭐 어려운 문제들 막 엄청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요. 막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죠? 뭐 어쨌든 시작을 좀 할 텐데, 일단 큰 그림을 좀 먼저 그려보면, 미분을 배운 적도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미분 왜 하니? 왜 배웁니까 이거? 미분. 뭐 끝에 가면 속도도 배우긴 합니다. 미분 왜 할까? 하는 이유가 뭘까? 차수 줄이려고? 이상한데? 뭔가 머릿속에 파편으로 남아있긴 있어. 미분의 목적이 그건 아니지. 미분을 하면 뭐 차수가 줄어들긴 하는데, 그건 이제 원래 함수와 도함수 사이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미분을 하는 이유, 최종적으로 미분을 하는 이유는 목차를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맨 처음에 미분계수를 배우기 전에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배우고요. 이거는 배웠는데 이미 그냥 확인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분계수, 도함수, 그 다음에 미분법, 이런 걸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뭐 접선의 방정식, 증가감소, 극대극소,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 속도 가속도, 이런 거 나옵니다. 이게 미분에 나와 있는 목차 전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책에서는 여기서 자르죠. 그래서 이제 얘를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덩어리로 넣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보통 도함수의 활용 1, 도함수의 활용 2 이런 식으로 좀 나눠 놓던가, 뭐 아니면 1, 2, 3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미분을 하는 이유는 얘가 도함수를 구하는 걸 이제 미분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얘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뭐 때문이냐면, 여기까지 와야 비로소 우리가 미분을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데, 요 사이에 제목으로는 잘 안 쓰지만 뭐가 들어있냐면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배운 적이 있는 사람은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래서 미분을 해서 우리는 뭐 하냐면 미분해서 0 되는 걸 찾아가지고 뭘 막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거 뭐냐? 없어? 알았어. 결론은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미분을 하는 이유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다. 그래프는 왜 그리는데? 너무 철학적인 문제인가요? 너무 산으로 가나? 함수라는 건 정의역, 어쩌고 저쩌고, 치역. 그죠? 근데 정의역으로 무엇을 넣었을 때 치역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그래프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2차 곡선 같은 거 생각해보면 y는 x제곱 그런 거 있대. 그래프 그림 이렇게 생겼죠. 그럼 그 얘기인 거지. 엄청 작은 x 값에서부터 오면 이렇게 작아지다가 0 되고 다시 올라가는구나. x가 이렇게 변해가면 y는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구나. 커졌다 엄청 크다가 0 찍고 다시 커지는구나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숫자를 대입해 가면서 쓰지 않아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녀석도. 그죠? 근데 우리가 모르는 3차 곡선, 이제 뭐 아무데나 찍고 펴봐요. 막 이상한 거 되게 많아. 그렇게 생긴 녀석은 보자마자 정의역이 이렇게 변해갈 때 치역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식을 쳐다보면 안 나온다고요. 안 보인다고. 그죠? 그래서 걔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렇게 변하면 이렇게 변하는구나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배울 3차, 4차 정도만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미분 단원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거 다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뭔가 밑밥을 깔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이제 우리는 웬만한 3차 곡선과, 웬만한이 아니지, 모든 3차 곡선과 4차 곡선 다 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건 그 그려진 3차 곡선과 4차 곡선을 이용해서 뭐 최대값, 최소값도 찾아보고 방정식이나 부등식에 갖다 끼워 넣어서 써먹기도 하고, 아니면
미분 전체를 다시 이용해서 속도와 가속도까지도 좀 개념을 확장해서 뭐 시각에 대한 변화율 이런 거 찾아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게 전체인데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정도, 월요일 내지는 화요일 정도까지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이어서. 어쨌든 목표가 그래프라는 걸 기억을 좀 하시고 이게 전체 목차입니다. 오늘은 아마 요거 2개 정도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평균 변화율은 말했지만 제가 가르쳐 드린 게 아니고요. 이미 여러분 알고 있어요. 평균 변화율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 정의는 이거예요. 우리 보통 정의역을 x로 치역을 y로 하기 때문에 분모의 x의 변화량, 분자의 y의 변화량이 들어가요. 변화량, 분의 변화량, 그래서 변화율 되는 겁니다. 그죠? 보통은 그래서 됐고요. 어쨌든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이렇게 되고 이거 이제 한글로 쓰기 귀찮으니까 영어 기호로 쓰면 이렇게 쓰죠. 약간 세모처럼 생겼는데 델타라고 읽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몰라요. 그렇게 읽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십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예요.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식은 이렇게 생겼다인데 이걸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y는 fx라는 곡선이 있다고 치고요. 요점의 x좌표를 a라고 보면 이제 요점의 y좌표는 fa가 되겠죠. 그리고 요점의 x좌표를 b라고 보면 요점의 y좌표는 fb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두 점 가지고 a, fa에서 b, fb까지 평균 변화율 찾으세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찾으세요 라는 말이에요. 요 점에서 요 점까지 갈 건데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변하느냐 이고요. 이해가 될지 제가 계속 밀고 있는 방식인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산이야 산. 이렇게 생긴 산이 있다고요? 내가 여기다가 누군가를 떨어뜨릴 거야. 그래서 목적지가 여기니까 여기까지 와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산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얘한테 대충은 알려주고 싶은데 대충 한 요 정도 경사라고 생각하면 돼. 와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평균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빨간색 선분 있죠 이거. 사실상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이건 좌표 평면에서 선분의 기울기잖아요. 직선의 기울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수선을 떨어뜨렸다고 보면 b-a, fb-fa 이게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 그림에 따르자면 b-a분의 fb-fa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전혀 의미 없는 정보는 아니에요. 내가 얘를 여기다 떨어뜨릴 건데 야 대충 한 20도 정도 경사 이렇게 생겼어. 알아서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내가 얘를 여기다 딱 떨어뜨리면 약간 기분 나쁘죠. 생각보다 가파르거든요. 그냥 이렇게 완만한 거 그냥 쭉 올라가면 될 것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엄청 가파르고요. 꼭대기를 찍고 살짝 내려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완만한 경사를 쭉 올라오면 돼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뻥도 아니고 안 뻥도 아니고 약간 좀 이상한 거지. 그죠?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뭐냐면 미분하는 이유는 이 산의 모양새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싶다는 거야. 내가 널 떨어뜨린 지점에선 생각보다 좀 경사가 있어. 근데 이게 올라가다가 정상을 찍고 살짝 내려오면 네가 오늘 밤에 묵을 수 있는 숙소가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떨어진 애도 약간 덜 당황할 거 아니야. 그죠? 나도 약간 덜 뻥친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건 이 빨간색 경사 이렇게 생긴 게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싶다는 건데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법을 이제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내가 말한 게 약간 뻥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이 b-a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는 거냐면 구간을 줄이는 거야. 이 길이를. 즉 내가 A에다 떨어뜨릴 건 확정 지었기 때문에 요 B를 조금 더 앞으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인데 B가 조금 더 A에 가까워져서 요렇게까지 오는 거예요.
조금 더 가까이 와서 이렇게까지 오는 거예요. 조금 더 가까이 와서 이렇게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 선분이었던 녀석, 이제 기울기를 보는 겁니다. 이 기울기가 점점점 이렇게 변해가는데 요 B가 만약에 A 바로 옆에 있었다고 치면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뭐랑 거의 똑같을 거냐면 실제 A라는 점에서의 기울기랑 거의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얘가 딱 떨어지는 지점에서의 경사도랑 비슷할 거다라는 거야. 저 멀리 있는 산 꼭대기, 이 막 꼭대기 너머에 있는 저기까지의 경사도보다는 여기랑 요거 한 발짝 옆에 있을 때의 경사도가 실제 내가 떨어지는 지점의 경사도랑 거의 유사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떨어뜨릴 거기 때문에 요 점에 네가 실제로 발을 디딜 곳의 경사가 어느 정도야 라는 걸 설명하려면 요 점과 그 바로 옆에 있는 점, 그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즉 기울기를 가져가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 이걸 식으로 어떻게 쓴 거냐면,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이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좀 약간 뻥 같으니까 B라는 녀석을 점점점 A에 가깝게 가져가 보자는 거예요. 요 B가 A는 가만히 있고요. B를 점점점 A에 가깝게 가져가겠다는 거야. 그러면 물론 분모가 0이 되겠죠? 분자도 0이 되긴 할 거예요. 함수 극한으로 따져보면 0분의 0이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알아서 이건 약분 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겨서 보면 이 평균 변화율인데 얘가 점점점 가까이 가면 실제로 얘는 누구한테 가까워지냐면 어디에 수렴하게 될 거냐면 A, FA에서 요 점에서의 실제 경사도라는 거고, 이걸 이제 보통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고 보면 이렇게요. 요 접선의 기울기가 A, FA에서의 실제 경사도라고 보는 거거든요.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가까워질 것이고, 이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F'A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막 새로운 이상한 허소리에다가 개념까지 막 들어갔어요. 지금 약간 헷갈려. 다시. 자, 원래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두 점이 있는데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만,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건 실제로 내가 떨어뜨릴 요 자리의 경사도, 네가 실제로 발을 디딜 때 어느 정도 경사도인지를 알려주려면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진 거 말고 얘랑 바로 옆에 있는 점 가지고 경사를 찾아야 된다는 거고, 그걸 극한의 개념을 빌려와서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두 점이 있는데 얘를 점점 A, FA에 가깝게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아주 바로 옆에까지. 그러면 요 바로 근처에 있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그건 마치 뭐와 똑같아지자면 실제 요 점에서의 경사도와 같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식으로 쓴 게 이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얘를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저 경사도가 그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산이 만약에 저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쭉 돼 있었으면 네. B랑 A의 거리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지 않나요? 그건 운 좋게 일정한 거고, 그죠? 그런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평균 변화율이랑 요 점에서의 실제 경사도가 항상 달라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죠? 물론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생긴 산이었으면 걔는 이만큼이나 요만큼이나 어차피 똑같은 경사도이긴 합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약간 특별한 경우라고 보면 되겠죠. 실제 산은 이렇게 안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건 이렇게 꾸불텅꾸불텅한 녀석이고요. 지금 지원이가 얘기한 거는 만약에 이게 1차 함수였으면, 그죠? 아무리 가까운 함수 두 점 사이의 기울기나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나 똑같은 그냥 그 직선의 기울기 나오긴 할 거예요. 그죠?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점에서의 실제 경사도를 찾고 싶다는 거고, 그걸 찾는 방법으로 멀찌감치 떨어진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근데 얘를 점점 땡겨서 바로 옆에 있는 점인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고,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식처럼 좀 깨끗하게 다시 써보면 F'A, 이걸 이제 미분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하학적인 의미, 좀 어려운 소리죠? 그래프에선 뭘 의미하는 거냐면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A, F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걸 F'A라고 쓰고 이름이 미분계수예요. 이 미분계수는 어떻게 찾는다고?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인데 이 두 점 중에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점은 가만히 있고 저 멀찌감치 떨어져 있던 점을 내가 있는 점한테 가깝게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A는 숫자인데 B가 숫자면 이게 B가 A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3이 1이 되는 건 이상하잖아요. X가 1이 되는 건 말이 되지만 그래서 이제 B가 A가 된다고 보통 안 쓰고요. X가 A가 된다고 써요. 그래서 X-A분의 fx 빼기 fa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얘가 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정의는 당연한 소리가 아니고요. 외우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의입니다. 이 식을 다시 유심히 보시면 이게 워낙 중요한 녀석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미분계수, 즉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는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일단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찾고 싶냐면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요 두 점 중에 a, fa는 가만히 있고요. x, fx라는 녀석이 점점점 a, fa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걸 극한으로 표현한 게 얘라고. x가 a가 되어가면 x, fx는 a, fa가 되어갈 거잖아요. a, fa, x, fx, x가 점점점 a가 되어간다는 건 이렇게 생겼다는 거니까 이 평균 변화율이 점점점 누구에 가까워져 간다고? 접선의 기울기에 가까워져 간다고. 그죠? 그래서 얘가 미분계수의 정의다라는 말이고요. 이게 거의 같은 표현인데 비슷한 표현으로 하나만 더 보자면 무슨 색깔로 써야 되니? 요 간격을 h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요 간격을 h라고 보면 여기는 a, 여기는 a 더하기 h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그럼 요 점의 y 값은 뭐가 될 거냐면 fa 더하기 h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얘도 평균 변화율을 써보면 f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나누기 a 더하기 h 마이너스 a예요. 그죠? a, fa, a 더하기 h, fa 더하기 h.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짓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얘가 점점점 가까워져야 돼요. 가까워진다는 건 무슨 얘기야? h가 점점점 0이 되어 가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리고 분모는 a 더하기 h에서 a를 뺄 거니까 굳이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다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예요. 얘나 완전히 똑같은 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냥 뭐 생긴 모양이 조금 달라서 무슨 h 공식, x 공식, a 공식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 용어로 설명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나 그림으로 봐도 완전히 똑같은 걸 의미하는 거고요. 뭐 식 자체도 똑같은데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미안하지만 둘 다 중요합니다. 왜 둘 다 중요하냐면 이 산수하는 입장에서 보면 얘가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이거 a 더하기 h를 f에 넣어야 되거든? f가 2차만 돼도 a 더하기 h를 제곱해야 돼요. 3차가 되면 세제곱해야 돼요? 이걸? 하고 나서 봐봐요. 이거 h가 0 되면 분모 0 되죠? 분자도 fa에서 fa를 빼는 거니까 0이 돼요. 0분의 0이야 뭐 한다고요? 인수분해하고 약분해야 돼. a 더하기 h를 3차에 넣어가지고 막 전개해서 약분도 해야 돼? 약간 귀찮아요. 얘는 그나마 좀 할만해요. 그래서 산수한다 치면 얘가 좀 더 나아요. 근데 오늘 안 할 거고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요거 하러 가면 요거 못 쓰고 이거 써야 돼요. 이걸 못 써요. 이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도함수로 넘어가면 얘를 쓰게 되고요. 이 뒤에 도함수, 미분법 증명하는 거 다 이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얘도 아셔야 돼요. 그냥 미분계수 산수는 이걸로 하셔도 되고요. 물론 산수를 한다 치면 이거나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간단한 이게 낫다는 건데 뒤에 넘어가서 도함수로 넘어가면 이걸 못 쓰거든요. 이거밖에 못 써요. 그래서 도함수, 미분법, 증명 이거 다 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어쨌든 그림으로 보자면 이 둘이 완전히 같은 거다라는 거고요.
그림 지워도 되겠죠? 그래, 지워도 되겠죠. 여기서 문제 보러 가기 전에 설명할 거를 다 하고 문제를 봐야 되는데 그냥 문제를 먼저 봅시다. 우리 딸 생일이어가지고 집에 가야 되나. 늦게까지 못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거 빨리 보시면 여기 X공식, H공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써드린 거 요거 두 개 그대로 나오는 거죠. 보시면 이거 중요하니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미분 계수라는 건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 평균 변화율에서부터 온 거라고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인데 내가 원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A,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A,FA는 가만히 있고 X,FX가 A,FA한테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X가 A로 갈 때라는 극한이 달려 있는 거라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분모에 H라고만 써 있지만 실제로는 A 더하기 H에서 A를 뺐기 때문에 H만 있는 거고 A,FA, A 더하기 H, FA 더하기 H 두 점 사이의 기울기예요. 그런데 H가 0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이 두 점이 A, FA를 향해서 가는 거죠. 아니 두 점이 간다기보다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얘한테 다가가는 거지. 그래서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림도 지금 여기 보면 나오는데 제가 그린 것보다 좀 더 격한 산이죠. 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괜찮은데 요 x, fx를 점점점 1위로 당기면 접선의 이 기울기에 점점 가까워져 간다고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이니까 좀 외우셔야 될 거고요. 뭐 있는 문제 한번 보면 자 fx가 x제곱인데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자 x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는 걸 기호로 쓰면 뭐냐면 f 프라임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 구하라는 이야기고요. 2,f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x좌표 2인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 프라임 2를 구하세요라는 말이고 정의대로 하자면 얘는 이게 아직은 잘 안 외워졌을 테니까 그냥 차근차근 해보자고요. 2,f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평균 변화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2,f2랑 x, fx 사이의 평균 변화율인데 요 x가 2를 향해서 다가가야죠. 그래야 2,f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고요. 그죠?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 빼기 f2 또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2 더하기 h 마이너스 f2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2 더하기 h에서 2 뺀 거라고요. 됐죠? 이제 어차피 외우셔야 돼요. 오늘 외우라고 오늘 요거 하는 거예요. 내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보면 x가 2로 간대요. 분모는 그냥 x-2고 fx는 x제곱 f2는 4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0분의 0 인수분해하고 약분하시면 x 플러스 2만 남아요. 바로 대입해보면 4 이렇게 생긴 값이 나오죠.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해보면 돼요. h가 0으로 갈 때 2 더하기 h의 제곱에서 4를 빼는 겁니다. 하기 싫잖아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h제곱 더하기 4h 더하기 4 빼기 4. 그죠? 그러니까 h가 0으로 갈 때 h제곱 더하기 4h 나누기 h예요. 그래서 h 약분되면 h 더하기 4가 남죠. h에 0 대입하면 역시나 똑같이 4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일부러 귀찮다는 걸 보여주려고 더 많이 썼어요. 아 귀찮아요 이거. 그래서 산수할 거면 얘가 훨씬 나아요. 어쨌든 이렇게 푸나 둘 다 값은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세요. 정의를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fx가 좀 무섭게 생기긴 했지만 1에서의 미분계수 구하래요. f'1을 구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죠? 접선의 기울기라는 말이나 미분계수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f'1 구하려면 뭐 여기다 집어넣든지 여기다 집어넣든지 해서 이거 가지고
똑같이 구해보시면 돼요. 산수하는 거니까 맡기고 넘어가고요. 마지막에 있는 건 이제 이것도 조금 딱딱한 소리로 기하학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거고요. 즉 그림에서 얘네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거고요. 1번의 F'A는 뭐예요?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죠? 보면 여기네요. 뭐 그림상으로 보면 특별히 여러분을 약 올리는 게 아니라면 0이겠죠. 요 점에서 접선 긋는다고 치면 이거잖아요. 접선이 뭔지는 알죠? 우리 네. F'B는 B, FB니까 얘도 0이겠네. 그죠? 약 올리는 거 아니라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F'C는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얘는 이제 대충 이 정도의 양의 값을 갖겠죠. 4번 보면 구간 AB에서의 평균 변화율이래요. 이 말은 식으로 써보면 이거 물어보는 거겠죠? A, FA, B, FB 요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이니까 양쪽 끝점 가지고 평균 변화율 찾으라는 건데 그럼 얘는 A, FA, B, FB 두 점 이렇게 이어서 이거 보란 이야기예요. 그죠? 요게 4번 이야기 하는 거죠. 음수입니다. 5번은 B, C에서의 평균 변화율이래요. B와 C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얘가 5번이에요. 그럼 누가 제일 크다고? 얘가 제일 크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이 가장 크다. 4번이 가장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게 요 녀석이고요. 오늘 할 어려운 얘기는 요거입니다. 2강. 요거까지 할 거예요, 오늘. 보시면 이제 필요 없는 이거 좀 지우고 이거를 사실은 이게 뭔가 정리해서 책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넣긴 넣었을 텐데 이것도 이런 모양새를 달달달 외우는 게 약간 좀 위험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뇌를 못 믿어서. 그리고 여러분을 약 올리려고 문제를 내면 조금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녀석이에요.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본질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아주 얄팍한 트릭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 미분계수라는 건 두 점 사이에 기울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극한 보낼 건데 이 두 점 중에 한 점은 가만히 있는 점이에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점. 아까 보면 자 다시 여기다 쓰면 문제를 못 보니까 아까 F'A의 정의가 뭐였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빼기 fa예요. 또는 h가 0으로 갈 때 a 더하기 h 빼기 fa 나누기 h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를 1차적으로 보자면 두 점 사이에 평균 변화율이어야 하는데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분모의 x의 변화량, 분자의 y의 변화량이거든요. 근데 보통 분자의 f 어쩌고 저쩌고가 들어가니까 이 y의 변화량에 해당하는 x의 변화량은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분모에서 빼기로 연결되면 돼요. 분자의 y값 둘이 빼기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 이 y값이라는 건 f 머시기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이 괄호 안에 있는 걸 뺀 게 분모에 있으면 된다고. 얘 보면 fx 빼기 fa니까 x-a가 있으면 돼요. fa 더하기 h 빼기 fa니까 a 더하기 h에서 a를 뺀 게 분모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건 평균 변화율이 되는 게 맞아요. 그죠? 첫 번째로 평균 변화율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 이게 미분계수가 되려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여기에서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요 점에서의 접선이 기울게 되는 거야. 이거 두 개가 다 움직이면 그건 미분계수가 아니에요. 오케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둘 중에 하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가 다가와야 돼. 그래야 요 점에서의 접선이 기울게 되는데 이거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면 경우에 따라서는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긴 하지만 일단 정의 자체로 보자면 그건 미분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어려운 말이다. 그죠? 지금 한 말을 아마 이해 못했을걸? 말하고 문제 보러 가자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첫 번째로 좋아. 다 나왔어. 47번부터 봅니다. 여기 따서 봐야지. F'A가 2일 때라고 했어요. A, FA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2래요. 그렇다 치고 이것의 값을 구하래요. 쟤는 미분계수도 아니다. 이건 미분계수도 아니다. 다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도 아니다. 아니다.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아니다. 두 점 사이의 기울기려면 두 점이 나와야지. 그 두 점이 어딘데? 모르지. 분자 봐요. y값의 차이가 뭐야? FA 더하기 3H에서 FA를 뺐어요. 분모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 그럼? 3H가 있어야 돼요. A 더하기 3H에서 A를 뺀 게 분모에 있어야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되는 거라고. 그죠? A, FA랑 A 더하기 3H, FA 더하기 3H로. 그죠? 다시 그러니까 이 녀석은 여기다 똑같이 한번 쓰고 다시 갈게요. FA 더하기 3H 빼기 FA 분모에 H 이렇게 들어있는데 지금 이거는 미분계수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평균 변화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평균 변화율이 아니냐면 Y값의 차이 델타 Y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에 해당하는 델타 X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두 점을 찾을 수가 없다고. 특정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여기다가 3을 곱한다고요. 물론 여기 분모에 3 곱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분자에다가도 3을 곱해야겠죠. 그래야 원래랑 같아지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비로소 얘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되죠. 3H라고만 썼지만 실제로 얘는 A 더하기 3H에서 A를 뺀 거니까. 그러면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기울기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H가 0으로 간대. H가 0으로 가면 3H도 당연히 0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건 미분계수라고 아니라고. 미분계수 맞다고. 그죠?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극한 보냈어요. 얘는 가만히 있고 요 녀석이 얘한테 다가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미분계수 맞더라.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되는 거예요?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되는 거예요. A, FA가 가만히 있고 얘가 다가오고 있다며.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쓴다고? F'A라고 쓴다고. 그래서 얘가 F'A 곱하기 3이라고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걸 껍데기를 딱 보고 책에서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야 여기 M이 곱해져 있잖아. A 더하기 MH에서 FA를 뺐잖아. 여기 M이거든? 그러니까 F'A에다 M을 곱해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뭐 그럴싸하게 생겼지, 그죠? 얘가 왜 이렇게 되느냐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네? 이게 더 안 내려가네. A 더하기 MH에서 FA를 뺀 거야. 그랬더니 F'A에 M을 곱하래. 왜 이렇게 된 거냐 하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되려면 3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다고요. 분모에 3이 필요하니까 분자에도 3을 곱해서 결과적으로 얘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 문제에서의 교훈은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만드세요. 였고요. 두 번째 문제로 이거 아니고 두 번째 문제로 가보면 이번에도 또 F'A가 2라고 나왔는데 얘도 식을 좀 써보자고요. H가 0으로 갈 때 FA 더하기 5H 빼기 FA 더하기 2H 나누기 H. 미분계수도 아니다? 미분계수 아니다. 미분계수가 아닌 이유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아니다.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아닌 이유는 Y값의 차이가 나와 있는데 이 Y값에 해당하는 X값의 차이가 분모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즉 괄호 안에 들은 게 분모에 있어야 돼요. A 더하기 5H에서 A 더하기 2H를 뺀 게 분모에 있어야 돼요. 3H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두 점 사이 평균 변화율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거야. 3이라고 3이라고. 그러면 얘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됐죠. 극한 달았어요. 미분계수라고 아니라고. 미분계수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이제 망했어. 잘 들어봐요. 미분계수랑 값은 같아요. 그런데 미분계수는 아닙니다. 말이야 방구야. 미분계수는 아니야. 그런데 미분계수랑 값이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이거 해설대로 풀자면 이거 이렇게 풀면 안 되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값이 똑같이 나오니까 일단 요건 썼는데 원래 얘를 푸는 방법은 뭐냐면 다시 h가 0으로 갈 때 fa 더하기 5h 마이너스 fa 더하기 fa 마이너스 fa 더하기 2h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 한번 본 적 있는 사람은 이렇게 굳이 썼던 기억이 날려나 모르겠는데 fa를 한번 뺐다 더 해가지고 식을 바꿔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뭐 하냐면 가운데를 쪼개가지고 h가 0으로 갈 때 fa 더하기 5h 마이너스 fa 나누기 h 더하기 h가 0으로 갈 때 fa 빼기 fa 더하기 2h 나누기 h 이렇게를 바꾸거든요. 그리고 나서 얘의 분모에 누가 필요한 거야? 5가 필요한 거야. 5 여기에다 곱하기 5 얘는 분모에 누가 필요하냐면 a에서 a 더하기 2h를 뺀 거 마이너스 2h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누구냐면 f'a가 맞아요. 이건 진짜로 f'a예요. 곱하기 5 얘도 진짜 f'a예요.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다 보니 3f'a가 되는 거야. 봐봐요. 훨씬 복잡해 보이는데 밑에 걸로 풀어야 돼요. 훨씬 복잡해 보이지만 밑에 거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어떤 특정한 단서가 달려있으면 위에 걸로 풀어도 되는데 그 단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오늘은 밑에 걸로 푸는 게 맞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차이는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분계수라는 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어야 하고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점 두 개를 특정할 수 있어야 돼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극한을 보내서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말했지만 두 점 중에 하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 점이 있고 움직이는 점이 얘한테 다가가야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런데 지금 이 식은 뭐냐면 이걸 3h라고 쓴 이유는 이거죠. a 더하기 5 이게 자 그냥 쓸게요. 다시 여기다가 이걸 a 더하기 5h에서 a 더하기 2h를 뺐다고 볼 거야. 그래서 3h가 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인 건 맞아요. 그런데 h가 0으로 가면 즉 h의 값이 변하면 이 점도 움직이는 점이고 이 점도 움직이는 점이에요. 물론 공교롭게도 둘 다 a, fa를 향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림으로 보면 이건 가만히 있는 거야.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였다면 지금 얘는 야, 들어봐. 잡어. 지금 얘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좀 높이 들어줘. 화면 나와야 돼. 쟤는 얘가 가만히 있고요. 얘가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거야. 얘가 가만히 있으니까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지금 이 문제는 뭐라고? 둘 다 h를 포함한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다시 그림으로 보면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얘는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a랑 a 더하기 h 이런 식으로 생긴 녀석인데 지금 쟤는요 a 더하기 2h랑 a 더하기 5h 요 두 점 사이 또 이렇게 해서 요 두 점 사이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야. 흰색이 여기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변해갔다면 쟤는 이렇게 변해가면서 평균 변화를 보고 있다고요. 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런 식의 그림이라면 흰색처럼 생각하나 노란색처럼 생각하나 값은 똑같이 나와요. 어차피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게 맞다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실 때 편의상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A, F에서 미분 가능하면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내일 할 거고. 기본적으로는 얘가 아니라 이 밑에 방법으로 풀어야 돼요. 이 밑에 방법이라는 건 굳이 얘를 끼워 넣었죠. 얘는 H랑 상관없는 녀석이에요. 가만히 있는 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FA 더하기 OH야. H가 변하면 얘는 변하죠. 근데 얘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H가 0이 된다는 건 이 점 FA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FA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얘가 가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얘의 목적지. FA를 하나 뺐으니까 도로 더해야 원래식이랑 같아지죠. 그리고 나서 잘라서 보면 얘네 둘 가지고 만들면 돼요. A 더하기 OH에서 A를 뺀 거 평균 변화율 되고요. 미분계수 되고요. 이 뒤에는 FA에서 FA 더하기 EH 뺀 건데 그럼 얘도 분모에 A에서 A 더하기 EH 뺀 거 있으면 되고요. 그럼 A, FA에서 A 더하기 EH, FA 더하기 EH를 뺀 거니까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맞아요? 고정되어 있는 점 A, FA예요. 미분계수 맞다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또 욕할 뻔해서 엄청 어려운 거예요. 엄청 어려운 겁니다. 지금 얘기한 거요. 막 그런 거 있죠. 무슨 좀 어려운 문제집에 보면 저 뒤에 무슨 한 걸음 더 막 이런 거 있죠. 뭐 조금 더 깊이 막 이런 그런 거에 나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풀어야 하는지.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거 얄팍하게 공부하고 있으면 문제가 어려웠을 때 분명 자빠집니다. 이거. 쉬운 문제는 그러니까 그냥 껍데기만 보고 응? 하고 쓱 넘어가는 것들은 배점이 낮겠죠? 누구나 다 맞겠죠? 근데 이거 가지고 함정을 파놓으면 되게 쉽게 나오는데 왜 점수가 이렇게 높지? 다 틀리거든요. 그런 걸 맞추셔야 뭔가 공부한 보람이 느껴지잖아요. 애들 다 틀릴 때 나만 맞아야지. 아니 여러분만 맞으세요. 나머지 틀리고. 그래서 어쨌든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요 문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두 점 사이에 평균 변화를 만들어야 돼요. 두 점을 만들되 이 두 점 중에 하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고 얘는 둘 다 움직이는 점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점을 끼워 넣어야 그래야 미분 계수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에도 보시면 거의 비슷한 문제 있는데 이거 다 밑에 있는 방법으로 풀고 있어요. 해설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요런 풀이도 있어라고 알려주긴 알려줍니다. 근데 이건 추가적으로이고요. 말했지만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고 그런 말이 없으면 밑에 거대로 풀어야 돼요. 미분 가능은 제가 내일 이야기할 겁니다. 이것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5분. 가야 돼. F 프라임 1이래요. 야, 이거 X가 1로 간대요. X 마이너스 1이래요. F, 뭐야, 이거? Fx 빼기 F1이었으면 땡큐인데, Fx 제곱이래요. 방법은 두 개지. 이걸 Fx 빼기 F1로 바꾸든가, 아니면 분모를 X제곱 빼기 1로 바꾸든가. 뭐에 한 건지 이해되죠? 분모에 X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분자에 Fx 빼기 F1이 있으면 돼요. 아니면 반대로, 분자에 Fx제곱 빼기 F1이 있으니까 분모에 뭐가 있으면 된다고? X제곱 빼기 1이 있으면 된다고. 두 개 중에 뭐가 더 편하겠어요? 당연히 후자가 편하지. F가 뭔 줄 알고 얘를 Fx로 어떻게 바꿔요? 못 바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X가 1로 가는 건 어쩔 수 없고 분자에 얘가 들어있대요. 분모에 누가 와야 한다고? X제곱 빼기 1이 와야 한다고. 그럼 내 마음대로 집어넣었으니까 다시 여기다 넣어야죠. 그리고 원래 있던 분모 집어넣으시면 되죠. 그죠? 그럼 자,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아니다? 기다. 1,f1 x제곱, fx제곱. 평균 변화율이다. 극한 보냈어요. x가 1로 가면 x제곱도 당연히 1로 가요. 그죠? 네. 미분 계수도 아니다? 미분 계수? 맞다.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자꾸 내가 물어보면 아닌 것 같아?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 얘가 얘한테 가는 거잖아요? x제곱이 1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1,f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러니까 얘는 뭐다? f 프라임 1이다.
얘는 뭐 얘 나름대로 계산하시면 되죠. 인수분해하고 약분해가지고 대입하시면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분자에 있는 걸 보고 분모에 누가 와야 하는지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를 맞출 수 있니? 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 얘입니다. 이상하게 생겼죠? 2fx래요. xf2래요. 둘 다 움직이는 녀석입니다. x가 2로 간대요. x의 값이 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얘도 움직이는 녀석이고 얘도 움직이는 녀석이에요. 심지어 아니 그래서 y좌표 둘을 뺄 분모에 뭐가 있어야 돼? 이상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아니 그래도 얘는 보면 괄호 안에 있는 거 빼면 되지 라고 싶은데 이건 괄호 안에 있는 걸 빼려고 보니 이 앞에 x가 붙어 있다고요. 그냥 x-1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지. 얘만 딸랑 들어있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힌트는 뭐냐면 우리 아까 요 위에서 풀었던 거 얘가 약간 힌트예요. 여기다 우리 아까 뭐 했냐면 FA를 하나 빼고 더했거든요. 왜 FA를 빼고 더했냐면 둘 다 움직이는 점이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점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 고정되어 있는 점 누구로 골랐냐면 얘가 어디로 가는지 얘네 둘 어차피 같은 데로 가니까 얘네들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보면 H가 0으로 가면 얘는 FA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A를 넣었다 뺀 거예요. 아니 뺐다 넣은 거죠. 얘는요. X가 2로 간대요. 움직이는 녀석이고요. 움직이는 녀석이에요. 얘 어디로 가고 있죠? EF2. 얘 어디로 가고 있어요? EF2. 그럼 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EF2. 고정되어 있는 점이 필요한데 그 점 누구냐면 EF2라고요. 이거 그래서 마음이 급해요. 니들도 급하죠? 저도 급해요. EFX 뒤에 혹시 스케줄에 있는 분은 미안합니다. 이렇게 바꾸자는 이야기예요. EF2를 넣었다 빼자고요. 왜 EF2라고요? 이 움직이는 두 점의 목적지가 EF2라고요. 그렇게 해야 이거 두 개를 잘랐을 때 얘가 얘한테 다가가는 거고요. 얘가 얘한테 다가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라서 따로따로 생각을 해보면 좁아서 옆으로 가지고 올게요. x가 2로 갈 때 앞에 있는 건 EFX, EF2네요. 그냥 2로 묶으면 되겠네요. 그죠? 2로 묶으면 fx 빼기 f2예요. 분모에 x-2 들어있고요. 이거 영상에서 잘려요. 리미트. 별개다. EF2랑 XF2예요. 이때는 F2로 묶이죠. F2가 숫자잖아요. F2로 묶으면 E-X예요. 분모에 X-2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자른 거라고요. 위에 있는 건 뭐다? 요 2는 그냥 실수배하는 거니까 리미트 밖으로 끄집어낼 거예요. X-2분의 fx 빼기 2, x가 2로 간대요. 아하, F'2. 그죠? 그러니까 이건 2F'2. 요 2는 이것 때문에 2예요. 그죠? 밑에 있는 건요. F2는 그냥 숫자야. 얘는요. x-2, 2-x. 0분의 0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 남죠. 마이너스 F2.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F'이랑 F2는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집어넣어서 산수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마지막에 있는 녀석도 이 F2를 한번 뺐다 더한다는 것이 핵심이고 왜 하필 얘라고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필요한데 둘 중에 하나는 고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녀석의 목적지를 한번 뺐다 더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 급하게 50번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내일 오실 때 요 예제 몇 개 없거든요. 여기 미분계수 도함수 단원에 보시면 여기 4개, 여기 3개 이게 다예요. 7개밖에 없네요. 그죠? 연속은 거의 다 되셨을 테니까 요 7문제 정도는 풀어보고 내일 오시고요. 내일 오시면 요거 7문제 질문 받고 그 뒤에 이어서 미분 가능성, 도함수, 미분법 등등등 진도를 나가도록 합시다. 됐죠? 오늘 거 꼭 다시 보고 오셔야 돼요. 네. 이 정의를 좀 외우셔야 하거든요.